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을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와야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꼰대 김강주입니다. 미권. 미권. 자, 미끈한 꼰대. 오늘 우리가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미끈한 그렇죠. 꼰대가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사교육. 진짜 우리 정말 뭉치지 가정의 사교육비는 얼마인가요? 저는 공동육아라는 걸 하고 있어요. 공동육아. 공동육아 아직 뭐 많이 모르실 텐데 말 그대로 사교육을 배제하는 거죠. 우리는 사교육 안 시켜. 말 그대로 자연과 친해지고 그냥 뛰어놀게끔. 공동육아 하면 뭐 아버지도 많겠고 엄마도 많겠네. 아니요, 몇 가구 안 돼요. 뭐 한 30여 가구. 이런 사교육을 싫어하시는 사교육을 싫어하시는 부모들이 만들어서 공동적으로 육아를 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몇십 가정이 합쳐져서 무슨 공동육아를 한다는 것을 어떻 들으니까 공동육아를 핑계로 어른들이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놀러 다녀요? 캠핑도 가지고 그러죠. 캠퍼도 하고. 캠핑도 가게 하죠. 애들 핑계 대고 놀러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애들과 재밌게 놀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죠. 뭘 영어를 시켜야 되냐, 이는 한글을 시켜야 되냐 이런 거 전혀 고민 안 하죠. 아이들이 우리도 이제 커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지금도 이미 어른이 왕창된 팍팍 어른이 된 나도 돌아보면 아버지 엄마하고 나 그 기억은 근데 이제 같이 놀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놀았다는 것도 옛날에 뭐 얼마나 뭐 놀았겠습니까만은 그렇죠. 어디 같이 갔다든지 외갓집을 같이 갔다든지 뭐 어렸을 때 뭐 절에 이게 엄마 따라 갔다든지 또 엄마 아버지 그때 이제 뭐 갯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같이 또 가서 떡을 얻어 먹었다든지 이제 그런 기억들만 사실은 많이 남아 있죠. 노는 게 중요해. 근데 씨는 어떠세요?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 사교육비. 그 저축률 자체도 낮는데, 이 생활비 20% 정도가 사교육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자료 화면에 보니까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한 18조 2천억, 뭐 어림잡아서 한 20조. 연간 20조 정도가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학교가 없냐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학교가 다 있어. 학교가 초, 중, 고 아침에 거의 뭐 어떤 게는 새벽부터 가서 밤 늦게 오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렇지.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 아닌 곳에 돈을 20조 가까이 쓴다라는 거지. 야, 이거 굉장한 돈이다, 그죠? 그러니까 보면 이 사교육들 많이 쓰는데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좀 그 남편들, 아빠들보다는 엄마 쪽, 이쪽에 좀 많이 집착을 하는 것 그거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난 인생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 이것도 아마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좀 폭넓은 경험을 하잖아요. 폭넓은 경험을 하는 반면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경험의 폭이 좁고 특히 또 어떤 이게 직장생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경험이 좁고 이제 동네 같은 또래 학부형들의 이야기가 어떤 사교육이나 이런 세상 이야기를 듣는 또 유일한 통로일 수도 있거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또 그런 경향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단기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에 너무 많이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것들 느낌도 듭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대체로 우리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맞벌이 가정 이게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뭐 20조 원 정도가 연간에 사교육비를 쓴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써. 그래도 그죠? 빚을 내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래도 조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편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 왜냐하면 케어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다 같이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케어하는 시간이 부족하죠, 자녀들을.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이제 교육이라는 명분도 좋잖아, 그죠? 그렇지. 명분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맞벌이 가정에서 사교육비들이 높은 듯해요. 근데 남자들은 조금 또 싫어하고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남녀간에 맞벌이하는 아내와 남편 간에 어떤 의견들이 생기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다툼이 되다 보니까 일단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실 이게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그 부모의 가치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아, 부모의 가치관. 그죠? 그렇지. 교육관이니까. 교육관은 그 부모들에 대한 삶의 태도, 가치관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좀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한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너무 깊게 못 건드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 어찌 보면 뭐 자기가 애가 하고 싶어서 한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꼰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 부모의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 노후를 포기한 채 교육에 대해 집착하시는 가정이 많이 있으신데 그죠. 그랬을 경우에 자기는 도론 이익이 뭘까?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는 대체로 오면 가능하면 좀 이렇게 네. 재정적인 부분에서 압축해서 어떤 비교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라고. 영희 보면 그러죠. 우리가 요즘 이제 영어 유치원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다 100몇십만 원 하는 것 같아. 그렇지. 한 달에 영어 네네. 유치원 하나 보내려면. 네. 그럼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어지간한 벌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지. 최소 맞벌이가 돼야 되고, 그죠? 어쨌든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냉정히 보면 영어 유치원, 뭐 예를 들어 뭐 5살, 6살, 7살 때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쳐.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그렇게 배운 영어를 언제 써먹어요? 굳이 물론 써먹을 수도 있겠지. 학교 다니면서 그렇지. 중학교 쓰고 뭐 그렇지. 고등학교 쓸 수도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한테 그 소위 말하는 조기에 영어 유치원 고비용을 투자해서 가르치려 하는 이유가 결국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네. 미래를 생각하면 그 미래가 언제냐는 거죠. 그 미래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자녀가 어른이 됐을 때잖아요. 그렇지. 최소 대학을 성인이 됐을 때. 그렇지. 그럼 그때부터 최소 몇 년이냐? 최소 15년 이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IT 기기가 뭐 그 발전 속도가 장난 아니죠.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스카이프, 스카이프 통신하는 그 플랫폼 회사에서 지금 뭐 영어라든지 한국을 포함한 주요 50개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번역해주죠. 그리고 그렇지. 맞죠.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우리 문치지 얘기한 대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렇지. 사회생활을 할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과연 영어를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차별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때는 뭐 그냥 옷 이런데, 네. 요즘 뭐 웨어, 그죠? IT 웨어 이런 것처럼 옷이나 어떤 안경이나 이런 것이 자동 번역하는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구글 번역기가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실시간 통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지. 이제 구현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를 상대적으로 자기가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애들한테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영어에 집착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아니면 영어를 실질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영어를 해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언어를 알아야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되고 그런 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또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건 나중에 시켜도 돼요. 그 뭐 문화 알라고 뭐 몇십 년을 투자해. 네. 그냥 그 나라에 한 몇 년 보내보면 낫지. 네. 차라리 유학 비용이 낫지. 근데 이제 어쨌든 보통 이제 영어 유치원을 뭐 유치원이니까 그 뭐 유치원 들어가서 뭐 10년, 20년 동안 다니니까 아니지만 그렇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아이에 대한 사교육비를 50만 원을 쓴다 쳐봐요. 50만 원 보통 이제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매달리는 가정이 계속 네. 매달려요. 진짜 그렇지. 어떤 결심 없이는 결단 없이는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한 아이당 한 5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50만 원을 한 20년 동안 연봉료 5%로 굴리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연봉이 5%로 굴린다. 72에 붙이기 따라서
대략 한 2억? 그죠? 네. 와, 오늘 뭐 뭉치시는 그냥 계산기인데 거의 2억 정도 돼요. 그렇지, 예. 매달 50만 원을 한 20년 동안 차라리 투자를 하면 거의 한 2억 정도 돼요. 네네. 한 20년 뒤에. 그렇지. 그러니까 20년이라 하면 만약에 뭐 애가 5살 때부터 그래 한다 해도 그래. 25살이니까 그렇지. 20년이면 그때는 거의 뭐 대학 졸업할 때 이때 지금 현재의 교육 제도로 보면 장난 아니네. 그때 2억 정도의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2억 네. 정도의 돈이. 야, 그 문화를 경험하게 하려면 그때 2억 가지고 뭐 한 5년 배낭여행도 갔다 오겠다. 네. 그죠? 그렇지. 차라리 그 2억을 가지고 애들한테 집보면 요즘 뭐 집하기 힘든데 2억을 가지고 뭐 조그만 가게라도 한 개 해준다든지. 그죠? 예? 네. 어찌면 그게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영어 교육은 네. 나중에 어찌 될지 냉정히 몰라요. 불확실한 투자야. 음. 말짱 도루묵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죠? 또 이렇게 뭐 영어가 설령 필요한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썩 잘 된다는 보장도 냉정하게 없어. 누가 보장해줘요? 그렇지. 작년에 보니까 2014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대기업, 요즘 대기업이 로망이잖아요. 그죠? 대기업, 공기업이 로망인데, 이 취업이 로망이 취업이. 대기업에 네. 입사하는 비율이 3%래요. 그렇지. 사실은 지금 부모들 가운데서도 내 아들이 대기업 취직했다 이러면 그게 하나의 자랑이잖아요. 그게 일종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지금처럼 과도하게 어린 자녀를 과도한 사교육비를 넣어서 기대하는 성공 중에 하나가 대기업 취직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대기업 하나 취직시키려고 뭐 2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발라.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도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 거야. 대기업 그룹 회장이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가진 부모한테 지금부터 영어 유치원 시키고 한 달에 50만 원 쓰면 내가 이 아이를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우리 기업에 취직시킬게. 이런 보증서 받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쎄빠지 해놨는데, 자, 저희는 지금부터 토익을 점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면접을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영어 인성 필요 교육을, 인성에 대한 면접을 하겠습니다. 아니 영어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아니, 영어가 자, 필요 그렇게 없어. 된다라면, 차라리 꼰대시 여행 것처럼 그 돈 내 노후 자금하고, 아니면 다른데 애들한테만 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그건 확실히 보장된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교육하는 것은 진짜 보장이 안 된 결과를 기대하면서 일종의 묻지마 투자인데 그죠? 불확실한 투자인데 이 돈을 꼬박꼬박 하다 못해 은행 적금이라도 넣어준다면 이것은 그냥 굳어 있는 보장된 네. 확실하게 나에게 돌아오는 내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점차 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일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에 있는 무수히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통폐합되는 과정을 밟고 있죠. 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대학을 보내려고 쎄빠지 애들한테 키워놨더니 중요한 거는 나중에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경험한 그런 경쟁률이 나오지 않는 대학 그 입시율이 나온다면 아깝잖아. 그렇지. 아깝지.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사교육에 대한 결정이 사실은 부모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 그죠? 그렇지. 이 과거의 구태적인, 그죠? 이런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녀의 이 삐까뻔쩍하게 변화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이 미래에 대한 교육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사실 의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네, 의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그 좋은데 사교육 보내고 대치동 학원 보내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이트하고 저축할 돈도 없어. 근데 이 쎄빠지 시키는 사람들이 이게 고민인 거지. 그래서 서울이 안 오르면 그냥 자녀만 애들만 후르잡아 또. 그리고 중요한 그런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전혀 자기들에 대한 노후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게 더 꼰대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는 노후가 애들한테는 더 그리고 짐이 된다는 애들한테는 거죠. 제발 네. 누구 닮았냐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죠? 누구 닮았겠어, 애가. 네. 그 누구 닮았냐는 소리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는. 그죠? 그렇지. 내가 자기 안 닮았으면 어쩌라고. 자기 안 닮았으면 그건 부부싸움이 해야 될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장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기대되는 건 뭐냐면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 순간적인 단기간적인 서열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영어를 조금 잘한다, 우리 애가. 그러면 학부모들 사이에 그만큼 발달했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발달했어요. 네, 소위 네. 이제 대지 엄마라 해가지고 이 학원들의 애들 달고 다니는
그런 정보도 뛰어나고 해서 그런 엄마들을 돼지 엄마 애들도 달고 다닌다고? 애들 돼지 엄마처럼 그래서 돼지 엄마였대. 네네. 줄줄줄 돼지 새끼들 달고 다니는 그 돼지 새끼들이 그 돼지 엄마를 추종하는 다른 학부형들이라. 그래서 그 돼지 엄마의 정보력 또 그것을 줄줄 따라다니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런 돼지 엄마들은 자기를 추종하는 작은 돼지 엄마들을 이용해서 학원 원장하고 막 흥정을 해가지고 자기애는 공짜로 시키고 진짜로? 이래 그런 사람 있겠네. 그러네. 그래서 돼지 엄마라고 하면 근데 그래서 이런 그 사교육을 통해서 당장에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사실은 돼지 엄마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어떤 학급의 성적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조금 이제 뻐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정 효과뿐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교육인가 근데. 그리고 저는 한 번씩 종종 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할 때 오전에 커피숍을 많이 가봐요. 커피숍에 혹시 물론 이제 외벌이 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게 전혀 내가 와이프랑 대화도 안 되고 아니 와이프가 뭘 궁금하고 좀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저는 한 번 시간을 내 가지고 커피숍에 한번 가봐봐. 주택가 인근의 커피숍에. 그러면 우리 와이프 비슷한 또래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거기서 수다를 굉장히 많이 떨어요. 거기서 약 한 1시간 정도만 들어보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어. 영감을 하죠.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되도록이면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 경제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면 자비심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보시면 답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방송한 행복가정경제연구소 이영재 소장님이 얘기한 제목이 뭐였지 그게? 자녀 경제교육. 홈알바도 있고. 홈알바도 있고 애들 어떻게 경제교육 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좀 평소에 조금씩 몸소 실천을 조금씩 한다면 아마 이런 사교육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하는 모든 그 어떤 사교육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들이 사실은 이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냉정하게 결과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훌륭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냐.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고 그렇지. 또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판단력, 그죠?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항해할 수 있는 자기 어떤 의사결정권이고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주는 것이 어디냐 하면 학교라는 거죠. 근데 학교에 다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않고 1등 하러 보내는 거야. 엄마들이 학교에 애들이 배워오라고 하는 게 1등 하고 오라 그러거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뭐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우리 뭉치 씨한테 물어보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75점을 받아 점수를 예를 들면 뭐 영어 점수를 75점 받아서 이게 야 75점밖에 안 받았냐라고 야단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순위를 보니까 1등이야. 문제가 어려웠나 봐. 자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하나밖에 안 틀려서 5점짜리 95점을 받아와서 야 우리 애가 공부 잘했구나. 야 그래도 실수는 하나 했네. 다음부터 잘해라 하려고 하는데 5등이야. 1분이 좋겠어 2분이 좋겠어. 1번이 좋지. 1번이 좋잖아. 이게 근데 우습잖아요. 아니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75점보다는 95점이 더 좋아야 되잖아. 네. 그죠? 근데 95점이 더 좋아야 되는데 95점이 5등이고 75점이 1등이라는 순간 75점이 더 좋거든. 그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학교를 아이들을 공부를 하러 보내야 돼. 뭔가 배우고 오라고 보내야 되는데 1등 하러 보낸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교육에 대한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시켜서 애가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이에 대해서 열심히
벌어주셔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는 이게 경제를 알고 이러면 이 투자 대비 효용 가치라는 걸 자기는 그런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당장 뭐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획이 필요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그 이영재 소장님이 저희 팟캐스트 그 방송하신 자녀 경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분 교육이 다른 분들은 한 시간 100만씩 내고 그 강의를 수강하고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제 무료로 저희가 섭외를 해서 방송을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다시 한 번 더 그 방송 청취해서 애들한테 어떻게 경제 교육 시킬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서서 우리 뭉치 네. 씨가 그 공동육아 이런 이야기 했지만 가능하면 그 자녀들 이렇게 사교육보다는 사교육을 하면 돈도 들지만 네네. 부모가 자녀가 어울리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학원에 가버리니까. 그렇지. 예, 줄어들. 또 그 학원에 가서 돈을 투자했으니까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네. 요것밖에 못했냐라고 하면서 니네 어찌 이 모양이다 누구를 닮았냐 했으면 그러면 또 부모에 대한 감정이 자녀가 좋겠냐고 나쁘지. 그래서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조금 중심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것에 투자되는 돈을 꼭 적금을 안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와 같이 여행을 한다든지 또 부모하고 어울리는 순간 또 어떤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그 자기 아이가 다른 점 그죠? 예, 다른 점을 찾는 곳에 스스로 찾아보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또 사례를 보면 그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아꼈다가 모아놨다가 그 돈에서 일부를 꺼내서 자녀의 독립자금으로 또 활용함과 아울러 또 일부를 꺼내어서 주기적으로 1년에 뭐 한두 번씩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이런 여행자금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교육비로 보는 거죠. 그 가정들은 이런 가정들도 실제로는 많아요. 자, 오늘은 자녀 사교육 사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자기 현실적인 그 자산 흐름, 재무 상태에 맞게끔 지출하는 게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헷갈린다. 참 망설여진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라고 갈등이 생기는 분들한테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 그때는 정답은 애들한테 물어봐요. 애들한테 물어보자. 자, 그게 정답이에요. 네. 네. 자, 오늘의 사교육 애들한테 물어보자. 애들한테 물어보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